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주식시장에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오늘의 마감시황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마감시황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두 번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요, 파월의 발언을 앞두고 재차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원달러 환율 상황과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 살펴보고요. 네 번째, 워렌 버핏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로 현금을 사용해서 순매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증시 부진의 IPO 시장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장을 준비 중인 소카와 마켓컬리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코스피는 플러스 0.9% 상승한 2620포인트로 코스닥은 1% 상승해서 865포인트로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는요,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는 4,60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7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요,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는요, 미국의 4월 실물 지표 발표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밤에 어떠한 경제 이벤트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플러스 2%,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플러스 2%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만이 하락했고요. 금융지주사들인 KB금융, 신한지주도 1% 하락하거나 약보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등이 강하게 올랐고요. 바이오주와 게임 관련주들도 2%에서 3%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실적 호조 발표와 함께 무려 주가가 12%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증시 주변 자금 동향 살펴보면요, 전일 5월 16일 투자자 예탁금은 59조 800억 원으로 전날 대비해서 8,700억 원 감소했고요. 신용융자 잔고 역시 2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620억 원 감소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요, 이번 달 5월 초에 22조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5월 초 대비해서 6천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올해 신용융자 잔고의 바닥이 2월 중순에서 2월 말 기록했던 20조 8천억 원 수준이라서요, 신용융자 잔고가 언제쯤 꺾이면서 증시의 바닥이 나올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요, 1% 상승해서 2.91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일 뉴욕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과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의 상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 발언과 4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서 이러한 일정을 앞두고 연준의 긴축 행보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상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화요일 저녁에는요,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수,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전미주택건설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연설을 하고요. 이외에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총재가 9시에 연설에 나서는 등 연준의 주요 의원들 연설도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2원 내린 1273원으로 마감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12일 1290원에서는 약 20원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의 하락은요,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빅스텝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사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건 이번 주 20에서 22일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의제로 다뤄질지인데요. 뉴시스에서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을 빗대서 한미 통화 스와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뉴시스의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이 우리와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요,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영국,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주요 5개 국가와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은 만큼 우리가 원한다고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죠. 한은 관계자는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려면
국내 은행이 달러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무래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기사를 실었네요. 네 번째로 워렌 버핏이 올해 1분기에 주식을 무려 50조 원 순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순매수 규모가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176조 원이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은요, 3월 말 기준으로 127조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올해 1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수한 업종은요, 바로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과 쉐브론을 매수했는데요. 이러한 매수세를 보며 금융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S&P 지수는 10% 넘게 하락하는 반면에 옥시덴털은 134%, 쉐브론은 47% 넘게 상승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3월 31일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는요, 먼저 애플이 42%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 쉐브론이 7%, 코카콜라가 6.7%로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비중 10위 안팎에서 주목할 변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를 개발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비중이 1.39%로 10위로 올라섰고요. 컴퓨터 기업인 휴렛패커드 HP 비중도 1.14%로 1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증시 부진의 IPO 시장도 부진한데요. 과연 마켓컬리와 소카가 상장 일정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먼저 소카는요, 지난달 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당초에 1분기 실적을 결산한 다음 5월 중으로 증권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최근 IPO 시장이 부진하자 향후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켓컬리 역시 지난 3월 말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뒤에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 IPO 시장에서는요, SK 실더스를 필두로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 등 공모 금액이 큰 공모주들이 공모를 철회하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소카와 마켓컬리가 이러한 한파를 뚫고 상장을 추진할지 아니면 일정을 연기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거죠. 소카와 마켓컬리 외에도요,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영 등 당초 올해 상장을 목표로 했던 기업들이 공모 절차를 일정대로 추진할지 혹은 연기할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모 규모가 큰 기업들이 흥행에 성공해야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공모주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모주 시장도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증시가 어느 정도 부진을 벗어나야 IPO 시장도 다시 화랑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본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경제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